인천 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기 2외고사를 돕기 위한 복습 영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조회수가 바로 4회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선생님의 복습 영상을 기다렸다는 거에 선생님이 기쁨을 느끼면서 두 번째 복습 영상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29쪽에 있는 만화 함께 살펴보면서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만화 속의 두 여학생 서로 담화, 즉 대화 중인데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음악 수행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둘이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없죠. 자, 이처럼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지려면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위 만화 상황에서는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경청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처럼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와 말하기는 어떤 과정이다? 화자와 청자가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그 무언가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 의견,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의미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화도 있었지만 의미 공유 과정이 제대로 드러난 만화도 있었죠. 바로 아버지와 민호의 대화였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30쪽이고요. 아빠랑 민호가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이 대화 내용을 간단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누구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아빠와 민호라고 대답을 하고 있겠네요. 자, 그럼 청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청자도 아빠와 민호 모두 해당이 되죠. 즉,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지속적으로 바뀐다. 그래야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자, 처음에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대화를 꺼내셨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요. 자, 아빠 또한 자신이 관심을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화자와 청자인 아빠와 민호는 모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은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대화가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공유하게 되죠. 이렇게 본다면 아빠와 민호의 대화는 좋은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번갈아 가면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아빠와 민호의 관계는 그렇죠.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듣기와 말하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관계가 아니고요. 번갈아 가면서 의견 또는 생각 또는 지식, 감정 등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공유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듣기와 말하기의 정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빠와 민호의 대화를 통해서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번엔 교과서 132쪽에 있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며 대화한다라는 것 선생님이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다라고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공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즉, 공감하며 대화한다라는 건 내 견해를 먼저 밝히거나 내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나도 역시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그렇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죠. 경청하지 않고 내 생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처지에 내 마음을 포개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급에서 유달리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히 공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러한 친구들, 선생님들의 듣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공감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33쪽에도 공감하며 듣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은미가 친구와 다퉈서 속상해하고 있고 그 마음을 광수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수가 은미의 말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제시한 화면 속 글씨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 참고해서 큰 글씨로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광수는요, 은미를 향해서 몸을 틀고 기울이거나 눈을 마주 본다든지 은미가 속상해하는 몸짓을 하면 그의 적절한 몸짓을 보여주는 등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소 수업할 때 선생님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놀라는 반응이라든지 손뼉을 친다든지 몸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공감하며 대화하는, 특히 공감하며 듣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죠. 또한 광수는 은미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은미가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저런, 그래서 라고 하면서 은미가 계속 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랬구나, 정말 이라고 하면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계속해서 은미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표현들도 공감하며 듣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이 착한 광수라는 친구는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소극적 들어주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극적이라고 하니까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 소극적 들어주기도 공감하며 대화하기, 특히 공감하며 듣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또는 집에서 대화할 때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상대방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죠. 즉, 소극적 들어주기 역시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극적 들어주기가 있다면 적극적 들어주기도 있겠죠. 우리 교과서 134쪽입니다. 이번에는 은미가 속상한 일, 앞에서 광수에게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찬우에게 들려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 찬우는 어떤 방식으로 은미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먼저 은미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듣는 거야 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우리 찬우,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 방금 은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적극적 들어주기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랬더니 은미가
그 뒤로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라고 털어놓으니까 이번에는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즉, 은미가 계속 신경 쓰인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아, 너가 친구랑 싸우고 헤어져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구나 라고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이렇게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주는 방법을 적극적 들어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적극적 들어주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 해결 방법을 깨달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중에 적극적 들어주기가 좋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모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자, 소극적 들어주기의 방법,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의 한 말을 다시 요약하거나 그 의미를 재구성해주는 것이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빵쌤이 안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천남중 2학년 소년들이 복습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빵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던 안쌤이 아, 인천남중 2학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예쁘고 기특하게 여겨지는구나. 지금 빵쌤이 한 말을 다시 요약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안쌤이 사용한 방법은 뭐? 적극적 들어주기 중에서 요약하기 방법이겠네요. 이렇게 들어주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광수와 찬우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자, 이거 외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교과서 137쪽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 선명하지 못하죠? 교과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뚜렷한 글씨로 보셔야 됩니다. 자, 광희와 예나의 대화입니다. 자, 광희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그랬더니 예나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즉 광희한테 집중하지 않으면서 이라고 대답합니다. 벌써 화가 조금 나는데요. 광희, 정말? 그럼 내가 영화표 예매할게. 역시 예나는 TV를 보면서 이라고 대화합니다. 점심 먹고 먹는 게 좋겠지? 뭘 보는데? 갑자기 예나가 TV를 끄며 뭘 보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희가 드디어 폭발하네요. 너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이 대화, 원활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누구에게 잘못이 있죠? 그쵸. 예나가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 예나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대화 상황에서 예나가 보인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조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나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 지금 예나는 광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었고요. 계속 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예나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엔 조카와 이모의 대화인데요. 교과서 보면서 보세요. 자, 조카가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트라우마라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지. 근데 조카의 그림을 보니까 조카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그랬더니 조카가 이모 말을 들으니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대화도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모가 조금 경솔하셨죠. 자, 우리 이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모는 어린 조카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었겠죠. 조카의 지식 수준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이모에게는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며 말해야 해요 라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올바른 대화의 방법, 그 다음 공감하는 방법,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시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이후로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대화할 때 이러한 올바른 자세로 공감하며 듣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의 모든 부분을 복습했고요. 선생님, 영상이 짧았는데 중요한 내용 다 담긴 거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부 녹여냈습니다. 자, 교과서를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시험 보고 나서 뿌듯함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자, 3단원 복습은 이렇게 간단히 끝이 났고요. 선생님이 시간을 봐서 4단원 복습까지 도울 수 있을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만 보고 대충 이해했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과서로 꼼꼼하게,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각 국어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시험 보기 바랍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을 굉장히 착하고 기본을 갖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본 경험이 적고 시험을 처음 봤었기 때문에 1회고사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학습 태도가 좋아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꼭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저번 시험보다 한 문제씩 더 맞춰서 나도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단원 복습은 끝이 났고요. 고생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선물하는 문장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은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몫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탓할 수 없겠죠.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몫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이니까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선생님은 4단원 복습을 도울 수 있을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